KF-21이 숨긴 진짜 충격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성능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 사업이 한국 방산 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목에서 제기된 마흐 7 이상, 속도와 3,000km 사거리라는 표현은 KF-21을 둘러싼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축적한 기술과 산업 기반입니다. KF-21 프로젝트는 단일 전투기 개발을 넘어 설계, 제작, 시험, 정비, 부품, 국산화, 연합 작전 능력까지 동시에 끌어올린 대형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KF-21 개발에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수백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단순 하청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설계와 제작 시험 능력을 함께 축적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 항공 소재, 정밀 가공, 센서 통합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전투기는 수많은 기술이 결합되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한 기종의 개발은 한 회사만 키우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리는 사업이 됩니다. KF-21이 한국 방산의 판을 바꿨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품 국산화입니다. 핵심 장비와 주요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외부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부품을 제때 확보할 수 있느냐는 전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외교 상황이나 기술 이전 제한에 따라 공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생산 기반이 있으면 정비와 성능 개선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를 보면 핵심 부품을 외부에 의존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정 장비의 공급이 지연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흔들리고 기술 이전 제한이 걸리면 성능 개량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국가는 도입한 전투기를 운용하면서도 핵심 기술에 접근하지 못해 장기적인 개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KF-21은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국제 협력을 활용하지만 핵심 기반은 국내 기술로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큽니다. 전투기 개발은 고급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연구 개발, 생산, 정비, 시험, 평가, 품질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KF-21 사업은 직접 고용뿐 아니라 협력 업체까지 포함한 간접 고용 효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항공 분야의 고급 기술 인력이 축적될수록 다음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항공 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연구개발 역량 강화도 핵심 성과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시험 데이터와 검증 경험은 다음 단계 사업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행시험, 센서, 통합, 무장, 연동 구조, 안정성 검증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는 한 번 쓰고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다음 전투기, 무인기, 민간 항공 기술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입니다. 한 번의 개발 성공이 다음 단계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KF-21은 한미 동맹 구조 안에서 기술 협력과 자립을 동시에 추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미국 장비와의 연동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AIM-120입니다. AIM-120은 중거리 공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KF-21이 AIM-120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되면 기존 공군 전력과의 연계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미 운용 경험이 축적된 무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전환 속도도 수사국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AIM-9 역시 중요한 무장입니다. 근거리 공중전에서 널리 사용되는 AIM-9와 중거리 공중전의 AIM-120을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술 운용의 통일성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같은 무장을 쓰면 조종사 훈련과 작전 계획이 단순해지고 연합작전에서도 의사소통이 빨라집니다. F-16, F-15K와 함께 운용될 때도 같은 무장과 전술 개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환성을 넘어 실제 작전 효율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레이더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AUESA 레이더는 국내 기술을 중심으로 구축되었고 일부 핵심 기술은 엘타 시스템스와의 협력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구조는 국내 개발과 국제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의 호환성과 자립 기반을 함께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입니다. 탐지, 추적, 교전,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술 축적은 KF-21의 장기 발전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이터 연동 능력도 KF-21의 중요한 강점입니다. 현대 공중전은 전투기 한 대가 혼자 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중, 지상, 해상 전력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KF-21은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합하고 다른 전력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전달될수록 대응 속도는 빨라지고 상황 인식 능력은 높아집니다. 이것은 연합작전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해외 일부 전투기 사업에서는 통신 규격과 데이터 공유 문제 때문에 작전 효율이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전투기는 성능이 좋아도 전체 전력 안에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통합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야 했습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연합작전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 전력뿐 아니라 다양한 우방국 전력과 함께 운용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부 핵심 기술은 제한적으로 공유되거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성능 개량 과정에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이런 문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핵심 장비는 국내 개발을 확대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고립도 위험하고 완전한 의존도 위험합니다. KF-21은 자립과 협력 사이에서 현실적인 길을 선택한 사업입니다. KF-21의 다음 단계는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과도 연결됩니다. 차세대 전투기는 단순히 더 빠르고 더 멀리 나는 기체가 아닙니다. 전장 개념 자체를 바꾸는 플랫폼입니다. 핵심은 유인 전투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무인기와 함께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 운용입니다. 유인 전투기는 직접 위험 지역에 들어가기보다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무인기는 정찰 전자전 공격 임무를 나누어 수행하면서 전체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현실화되면 조종사의 생존성은 높아지고 작전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위험 지역에는 무인기를 먼저 투입하고 유인 전투기는 뒤에서 전장을 통제합니다. 이것은 단일 기체 중심의 공중전에서 네트워크 중심 공중전으로 넘어가는 변화입니다. KF-21에서 축적된 센서 융합 데이터 처리 무장 통합, 통신 연동 경험은 이런 차세대 운용 개념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운용도 중요한 축입니다. AI는 단순한 자동 조종 장치가 아닙니다.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예측하며 조종사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센서 정보가 동시에 들어오는 현대 공중전에서 조종사가 모든 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AI가 정보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면 의사 결정 속도는 크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투 상황에서 생존성과 승률을 동시에 높이는 요소입니다. 양자통신 기술도 미래 전투기 구상에서 중요한 기술로 언급됩니다. 통신 보안과 정보 전달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는 정보가 곧 생존입니다. 교란과 해킹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전력 운용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구축된 통신 연동 경험은 이런 미래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차세대 기술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AI 무인기 연계 저탐 기술 고도화된 센서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일정 지연과 비용 증가를 겪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술 성숙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하면 실전 배치가 늦어지고 기대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구상은 단계적 발전이 중요합니다. KF-21처럼 기본 성능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개량을 통해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특정 전투기 한 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F-21을 통해 형성된 기업 협력망은 앞으로 무인기 항공 전자장비, 정밀 유도무기, 민간 항공 산업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한번 국내에 뿌리를 내리면 다음 개발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시험 장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줄어들고 실패 사례와 검증 데이터가 다음 설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선진 항공 산업의 핵심 구조입니다. 한번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량하고 계속 축적하는 능력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한 구조도 의미가 큽니다. 특정 기업 하나에만 기술이 몰리면 공급 차질이나 품질 문제가 전체 사업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업이 각자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하면 산업 기반은 더 단단해집니다. 정밀 부품 전자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분야가 함께 성장할 때 전투기 개발 능력은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바뀝니다. KF-21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만든 사업입니다. KF-21의 의미는 결국 하나로 정리됩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단순히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만들고 고치고 발전시키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고 있습니다. 수백 개 기업의 참여 부품 국산화, AIM-120과 AIM-9 무장통합, F-16과 F-15K와의 운용 연계, AESA 레이더, 개발 한미 공동 작전 능력, 그리고 6세대 전투기 구상까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 방산산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한국 항공기술의 무게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